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는 자동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제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앞부분은 같이 회로에서 같이 아마 실릴 겁니다. 회로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앞에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회로 뒷부분하고 14, 15, 16인가요? 거기 4장 정도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찍는 강의가 아마 회로 뒤쪽에 보시면 또 나올 거예요. 그때 강의가. 그래서 제어 제어 강의 한다 그래가지고 제어만 따지실 게 아니고 회로에서도 또 만나 뵐 거니까 그때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가 자동 제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전기로서 어떤 기술자라는 그런 호칭을 받는다. 그런 개념의 생각해 봤을 때 자동 제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기술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형광등 잘 갈고 콘센트 잘 갈고 그 다음에 전선 가선 같은 거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술자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자동화 설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빌딩을 짓더라도,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그죠? 예전과 틀리게 요즘에는 거기에 빌딩 안에 있는 온도 유지라든지, 습도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채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또 방제 시스템 있죠? 방제 시스템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무인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센서 등을 이용해서 거의 자동화 시켜가지고 사람이 보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기계가 제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즘 소위 말하면 인공지능인가요?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나아가실수록 또 많이 배우신 분일수록 또 기술자 소리 듣고 전기에 대해서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실제로 제어는 예전에는 제어 계측해가지고 별도 따로 분야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전기에 들어오면서 기계라든지 센서를 제어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좀 사실은 처음에 책을 딱 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전기 공부하시러 오신 분들이 회로하고 여기 지금 제어하고 그 다음에 자기학 있죠. 자기학 그런 과목의 책을 딱 펴는 순간 입이 쩍 벌어집니다. 이거 완전 어려운 수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학 맞긴 맞습니다. 수학 맞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수학을 배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기를 배우러 왔습니다. 수학은 우리가 알아야 할 전기적인 어떤 현상이라든지 전기 이론을 좀 수식화시켜서 좀 편하게 보편화시켜서 알아볼 수 있게끔 수식화시킨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 수단으로서 수학이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어라든지 회로 이런 걸 보시면은 거의 식이 많고 수식으로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어렵게들 막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이제 공부 방법이 약간 틀리셔서 그래요. 공부 방법이 수학을 공부하러 오신 것처럼 열심히 막 수학만 파고 미적분이 어떻게 되고 막 그것만 연구하시다 보면 산으로 가는 거죠. 그죠? 정작 목적은 전기 쪽에 있는데 수학 공부하고 계신 거죠. 전기는 딴 데 전기는 제쳐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특히 제어하고 회로에서는 패턴을 잘 아셔야 돼요. 패턴. 여기서는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패턴, 유형을 공부하는 겁니다. 유형. 특히 제어 같은 경우에는 한 챕터당 한 가지 정도씩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맨 앞에 보시면 챕터 순서를 보시면 이게 12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회로 제어 해가지고 20문제가 출제되죠. 한 과목이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기사 같은 경우에는 회로하고 제어 반반 나눠서 회로 10문제, 제어 10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4개 챕터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10문제, 10문제 나누기 좀 애매합니다만은 하여튼 비율로 봤을 때 반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어가 없어요. 제어가 우리 공통 부분에 나오는 거 있죠. 회로 한 권으로 끝나거든요. 회로 뒷부분에 4개 챕터에서 나오는 제어가 그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회로 제어에서는 조금 더 점수 따기가 좀 힘든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제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회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수월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한 개 챕터에 딱 그 알아야 될 것만 딱딱 아신다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좀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어가 빠져 있는 아마 산업기사 쪽에서는 약간 좀 회로 가지고 20문제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어요. 회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회로도 그렇고 제어도 그렇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파고들어서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공부하기 시작하시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회로하고 제어는 패턴 공부하셔야 돼요. 패턴. 이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풀고, 저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풀고. 이게 어떤 각 챕터마다 중요한 거 하나 딱 외워놓으시고, 그거에 적용해서 푸시는, 계속 그런 방식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되, 문제에 나와 있는 수학적 의미를 너무 막 파고드시지 마시고, 수학적 의미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문제는 이런 유형이어서 이런 패턴으로 푸는구나. 심하면은 나중에 뒤에 가시면은 패턴만 알면, 수학 계산 안 하고도 패턴만 알면은 바로바로 답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익히셔야 돼요.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도 마찬가지고, 회로도 마찬가지고, 제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수학이라 그래가지고, 수학식이 많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수학 공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수학이 아니고, 이거는 패턴, 유형을 공부해서, 이 유형에는 이 식을 적용하고, 저 유형에는 저 식을 적용하고, 그런 식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자동 제어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가시면은, 현장에 쓰는 어떤 제어, 시퀀스라든지 제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동 제어의 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 교재는, 여기 나와 있는 교재는 인문입니다. 인문. 아주 초보 수준이에요. 인문.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은 첫 장애가 이제 요소와 구성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자동 요소의 어떤 개요를 따져주고, 그죠? 개요를 말합니다. 개요. 개요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동 제어를 알아야 함으로써 알게 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라플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수식들이 나와요. 그죠? 안정도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옵니다. 사실은. 진짜 제어공학이라든지 제어 계측에 대해서 아주 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책에 나온 부분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미미한 부분. 그래서, 기초를 잘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막 고민하시고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근래 들어서 여러 가지 뭐 빌딩도 마찬가지고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대부분이 다 무인 설비, 자동화 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개념 쪽에서 딱 끝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오퍼레이팅하는 기술자 또는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기술자 측면에서 봤을 때 시스템을 좀 이해해보자 하는 면이 강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내용은 앞으로 공부하는 범위는 필기를 공부하실 때 이론적으로 개념을 설명드리면, 그죠? 이론적으로 개념이 나오고 실기 나중에 실기 가시면은 회로는 실기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제어에 관계된 거는 제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제어에 연관된 부분이 나오죠. 주로 시퀀스 같은 거, 그죠? 시퀀스 같은 거 또는 PLC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기에서 그 나와요. 실기에서. 거기를 실기에 가서 PLC라든지 시퀀스를 하기 위한 어떤 기초 단계 거기에 그 가이드라인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면 보는 기초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요걸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니까 도면 읽는 거 무조건 그냥 뭐 현장에서 주먹국으로 도면 읽는 거 배우신다. 이건 좀 아니고, 그죠? 어떤 내용을 좀 아시고 도면을 좀 읽어야 된다 하는 내용도 좀 강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현장에 나가셔서 기술자 소리 들으시려면은 이런 제어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하셔야 된다. 특히 요즘 PLC 같은 경우에는 PLC 좀 배워놓으시면은 상당히 좋죠. 연봉도 높고, 그죠? 여러 기술자로서 대우도 받을 수 있고, 거의 뭐 프로그래머 수준이죠. PLC는, 그죠?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수준까지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모든 걸 다 제어해버리죠. 그런 수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공부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입맛만 딱 보는 그런 형태죠. 겉보기만 딱 보는 형태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4장까지는 뭐 자동제어의 개요라든지 라플라스 정리라든지 전달함수, 그 다음에 블록 선도와 신호름 선도 이런 것들은 산업기사와 공통입니다. 산업기사도 봐야 될 내용이고 또 그 내용이 어디에가 있냐면 회로 저 뒷부분에 가 있어요. 14, 15, 16, 17인가요? 거기 그쪽에가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5장부터 이제 11장까지가 기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되실 분만, 기사 시험 공부하실 분만 공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상은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산업기사 하시는 분도 나중에 기사 보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업기사 취득을 목적으로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좀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기본적인 개요, 또 전달함수나 블록선도 등이 나와가지고 제어계를 어떤 이해하는 기본적인 방법, 패턴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5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제어계의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어계의 특성을 어떤 수식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수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이게 수식으로 정리하면 그래프가 그려지죠. 수식을 딱 정리하는 순간에 이게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안정하는지, 안정할 건지, 불안정할 건지, 이런 내용들, 안정도 판별이죠. 그런 안정도 판별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가까지 하는데, 뭐,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시험에는 나오질 않죠. 시험에 이제 어떤 유형이 되겠는가, 어떤 패턴이 되겠느냐 정도에서 끝납니다. 여러분이 뭐 거기에 대해 직접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거는 크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에서 보시고, 뭐 상태 방정식을 해석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기에 가시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리회로죠. 시퀀스 제어, 논리회로까지 이제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회로 제어 비중은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제어 쪽에서 나오는 게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거의 우리가 챕터가 11개 챕터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챕터당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라플라스가 상당히 비중이 높죠.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로 반, 제어 반 해가지고 한 10문제 전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점수 따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사가 더 회로 제어는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좀 많이 난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과정이 많을 텐데, 뒤에 가시면 오히려 답쓰기는 이게 훨씬 더 회로보다도 오히려 더 편한 그런 과목이 되니까 좀 수월하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에 1장입니다. 1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제어계의 요소와 구성이 나오는데, 자, 자동 제어계의 구조. 1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9페이지에 보시면 회로 제어계에 대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림. 그 그림을 여러분이 외워서 그릴 수 있고, 그죠? 그릴 수 있고, 또 이거를 뭔 말인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1장은 여기에 대해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시스템. 자, 제어계다. 우리가 이제 계 그러면 앞으로 계 그러면 얘가 뭐예요? 시스템이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 난방 시스템, 뭐 가장 간단하게 뭐가 있어요? 선풍기부터 시작하죠. 난방 시스템이면, 그죠? 선풍기, 그 다음에 온풍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에어컨 같은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어떤 난방 체계, 그것들이 이제 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습도도 마찬가지죠. 습도 조절기가 있다. 하다못해 가습기라도 있다. 그러면 이제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처음에 보시면 제어 시스템에서 제어. 어떤 목적에 적합하도록 대상이 되는 것에 적합한 조작을 가하는 겁니다. 어떤 조작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시면 이제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어 대상, 그 다음에 제어 대상은 전동계 속도, 공장의 제품 진행 방향, 국가 경쟁력 등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제어 대상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제어하고 싶은 대상, 우리가 제어하고 싶은 대상을 말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 강의실이면 강의실 있잖아요. 그죠? 강의실이 제어 대상이 된다. 그러면 강의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어 대상. 강의실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서 그러니까 대상은 강의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강의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온도를 조절하고 싶다. 또는 요 광량, 빛을 조절하고 싶다. 아니면 뭐 습도를 조정하고 싶다.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이거 제어량이 되는 거죠.